누나는 모두에게 천재라고 칭송받는 학교의 유명인이었지만 그는 대조적으로 공짜로 얹어 사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가 각성한 능력이 최하위 등급인 약한 전기였기 때문이다. 반 친구들은 그가 결국 집에서 돼지나 키우면서 가족에게 얹혀 살 거라고 놀렸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가 전설적인 쌍둥이 능력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최고의 힘인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을 깨웠다. 이 세계는 블루스타와 평행하게 존재했다. 인류 문명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발전했지만 이곳에는 끔찍한 거대 야수들이 땅을 돌아다녔다. 그것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깨웠다. 모든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깨우게 된다. 이러한 힘은 9개의 등급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F에서 D 등급 사이로 깨어난다. 그러나 그의 힘은 최하위 레벨인 약한 전기였다. 그가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도 그 힘은 저렴한 전기 충격기보다 약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반 전체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그의 소꿉친구인 루이안조차도 그가 적어도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초점을 교양 과목으로 바꾸라고 촉구했다. 대수조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교양과 무술의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었다. 무술 트랙 학생들은 전국 시험 동안 지정된 지도에 들어가 야수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D등급 이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교양 과목을 선택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술 트랙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능력 연구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멘토이 지도 아래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 그들은 노랭크 단계를 벗어나 진정한 랭크 각성자가 될 기회를 가졌다. 수많은 강자들이 그곳에서 일어섰다. 루이아는 그가 무술 시험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그가 교양 과목을 선택하기를 원했지만 안전한 직업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야수를 마주했을 때 그는 여전히 무력할 것이다. 결국 그의 부모님은 도시를 침략한 야수 무리 속에서 죽었다. 결국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무술 트랙 입학원서에 적었다. 그때부터 그는 사실상 훈련장에서 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연마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각성의 날부터 그는 창을 자신의 무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2년 반 동안의 훈련 후에도 그의 숙달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진전이 없었다. 그가 자신의 암울한 미래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파란색 가상창이 갑자기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충격으로 똑바로 일어섰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시스템의 도착이었다. 초보자 선물팩을 열면서 그는 S등급 능력과 200 능력 포인트를 받았다. 그는 기뻐했다. 전체 대하에서 2년 반마다 한 명의 S등급 각성자만 나타났다. 일단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최고의 아카데미가 그를 놓고 싸우고 그가 그의 세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에게 자원을 쏟아부을 것이다. 손을 흔들며 그는 능력 선물팩을 열었다. 딩! 시스템은 그가 S등급 능력인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을 획득한 것을 축하했다. 도시 위의 하늘은 밤을 찢는 보라색 번개줄기로 어두워졌다. 도시에 주둔한 세 번째 군단은 즉시 최고 방어 프로토콜을 활성화했다. 그러한 끔찍한 천둥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번개 야수가 침략하려고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흥분하여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역시 S등급 능력 자색하늘 신성한 천둥이야. 이 힘으로 나는 무술 시험에서 반드시 빛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능력 포인트 팩을 열기 위해 다시 손을 들었다. 시스템은 능력 포인트는 야수를 처치하여 얻을 수 있으며 레벨과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마음은 흥분으로 잉잉거렸다. 몬스터를 물리쳐 레벨을 올리다니 단순하고 잔인한 게 딱 내 스타일이야. 시스템 패널에는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스킬인 백내시, 기본 창술, 백내시, 기본 번개, 강풍 배기가 표시되었다. 본질적으로 능력은 인간의 체질과 정신의 융합에서 태어났다. 그가 두 속성 모두의 포인트를 할당한 후 따뜻한 전류가 그의 몸을 통해 혈액을 영양을 공급하고 생각을 선명하게 하여 정신을 맑게 했다. 패널을 보면서 그는 이미 국가 최고의 능력 아카데미에 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에 걸리는 유일한 것은 그가 강남 지방 최고 득점자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어릴 때부터 마스터 튜터에게 훈련을 받은 천재들을 생각하며 그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생각으로 그는 마샬홀에서 자신의 진행 상황을 테스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땅에서 창을 차올려 손으로 능숙하게 돌려 눈부신 창 플러리시를 형성했다. 바로 그때 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열렸다. 소방관들이 당황하고 급하게 달려왔다.
그들은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그것은 그의 능력 훈련으로 인한 에너지 급증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관들은 서로 쳐다본 다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소란이 학생의 연습에서만 나왔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망가진 훈련실을 둘러보며 그들은 훈련만으로 그런 장면을 만들다니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층에서 이웃들이 걱정하며 물었다. 방금 불은 괜찮았어? 수직밍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양 삼촌이 이미 처리했다. 이웃들은 안심하며 말했다. 다행이다. 내 복장으로 판단하면 마샬 홀로 향하는 것 같네. 시험 전날에도 훈련하다니 인상적이군. 이 세계에서 각성자에서 진정한 능력 사용자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힘을 늘리기 위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해야 했다. 따라서 훈련장과 강사를 제공하는 마샬 홀이 생겨났지만 모든 가족이 개인 훈련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하에서 가장 유명한 마샬 홀 체인은 썬더홀과 베어홀이었다. 베어홀은 부유한 학생들을 위해 10만 달러의 연회비를 부과한 반면 썬더홀은 고등학생들에게만 무료로 개방되었다. 수직밍이 홀에 들어섰을 때 그는 즉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사촌인 탕치였다. 그는 걸어가서 그녀에게 인사했다. 친누나, 썬더홀에는 무슨 일로 왔어요? 탕치는 친구를 동행하기 위해서만 왔다고 설명했다. 수직밍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다시 돌아가세요. 저는 훈련실로 향하고 있어요. 그가 떠나자 탕치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에게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 옆에서 사오요가 궁금한 듯 속삭였다. 저 사람은 누구야? 꽤 잘생겼네. 탕치가 대답했다. 내 사촌인 수직밍이야. 우리처럼 내일 무도 시험을 치르는 선배이기도 해. 마침 한 남학생이 다가와 사오요에게 질문이 많다고 놀렸다. 혹시 걔한테 반했어? 사오요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런 외모면 실력만 끔찍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로 삼는 것도 꽤 괜찮을 텐데. 하지만 탕치는 찬물을 끼얹었다. 실망할 거야. 걔는 2급 능력밖에 각성 못했거든. 그 남학생은 껄껄 웃었다. 2급 능력으로 감히 무도 시험을 보겠다고? 대담하네. 그 점은 인정해줘야겠어. 탕치는 한숨을 쉬었다. 대담하다고 다 현명한 건 아니야. 위험 부담이 너무 커. 나는 걔가 아예 안 봤으면 좋겠어.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보고 사오요는 탕치의 팔을 잡아당겼다. 됐어. 그만하자. 우리는 썬더 홀 구경하러 온 거잖아. 기억나? 탕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고등학교 3년을 내내 베어 홀에서 보냈는데 썬더 홀은 처음이네. 시험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건 정신과 신체에 좋아. 가자. 한편 수직밍은 시험장에 들어섰다. 창을 잡으니 손에 더 가볍게 느껴졌다. 아니면 내 몸이 더 강해진 걸까? 하지만 내일이 시험이라 더 좋은 무기를 찾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는 능력 강화 없이 자신의 최고 강도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두 손으로 창을 꽉 쥐고 앞으로 내질렀다. 쾅! 금속 표적이 완전히 관통되었다. 훈련장은 저급 메모리 금속으로 지어졌으며 내구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복구된다. 디스플레이에 321카가 표시되었다.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순수 물리적 힘이 이전보다 2배로 늘었다. 가장 강한 일반 각성자는 겨우 100에 도달한다. 다음으로 그는 자색하늘 신성한 번개의 힘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전기 스파크가 그의 몸에서 맹렬하게 터져나왔다. 패널에 3021카가 표시되었다. 그는 S급 능력답다고 생각하며 놀랐다. 1급 능력 사용자는 겨우 1000카에 도달하지만 나는 아직 1급에 발을 들여놓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간 수준의 1급과 동등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것조차 그의 한계는 아니었다. 그의 진정한 필살기는 순수한 힘, 능력 증폭, 전투 기술의 융합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창을 꽉 쥐고 신성한 번개를 불어넣었다. 그는 번개 폭풍배기를 시험기계의 정통으로 날렸다. 창 끝이 부딪히는 순간 잉잉거리는 소리와 함께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잠시 후 수직밍은 외쳤다. 부서져라. 창 끝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동시에 본관에 있던 사람들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심지어 지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수직밍과 같은 층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느껴져. 저건 분명 능력 사용자 수준이야 라고 누군가 외쳤다.
사오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2층은 고등학생 전용 아니었어? 능력 사용자 수준으로 일찍 진입하는 사람은 보통 베어 홀에서 훈련하는데 옆에 있던 남학생이 추측했다. 어쩌면 훈련하러 온 괴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능력 사용자 고등학생이 나타난 걸지도 몰라. 두 사람이 추측하자 탕치가 퉁명스럽게 끼어들었다. 직접 확인하러 가보자. 에너지 변동이 실제로 근처에서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몇 걸음 채 걷기도 전에 수직민과 마주쳤다. 탕치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오밍, 벌써 집에 가는 거야? 수직밍은 일찍 돌아가서 준비를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은 탕치는 그를 격려했다. 그래, 그럼. 내일 시험 잘 보고 안전에 유의해. 두 사람이 말을 주고받자 그 남학생이 거친 말투로 끼어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에너지 급증은 분명히 여기서 발생했어. 일행은 문 앞에 멈춰섰다. 여기여야 해.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눈앞의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오연은 숨을 헐떡이며 그 광경을 가리켰다. 말도 안 돼. 기억 금속마저 뚫렸어. 저런 힘이라니. 정말로 장시에는 저렇게 강한 고등학생이 있는 건가? 그녀 옆에 소년이 벽의 흔적을 살펴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고등학생이 아니야. 아직도 격렬한 에너지의 흔적이 느껴져. 이 짓을 한 사람은 2등급 능력자일 가능성이 높아. 우연히 2층에 왔다가 여기서 힘을 시험해본 거지. 그 말을 듣자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학생이 저럴 리 없어. 그래. 수도에 있는 최고 천재들도 못할 거야. 장시라고? 불가능해. 하지만 사오유의 마음속에는 대담한 추측이 떠올랐다. 방금 수직민만이 이곳을 지나갔어. 그가 한 거라면, 만약 그가 지금까지 힘을 숨겨온 숨겨진 천재이고 내일 시험에서 모두를 날려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녀의 말에 더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다. 웹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 약한 척 연기해서 충격을 주겠다고? 나중에 모두를 놀라게 한다고? 정신 차려. 연기에도 기본은 있어야지. 그는 그냥 2등급 각성자일 뿐이야. 그가 300칼을 칠 수 있다면 이미 대단한 거지. 짧은 머리 소년이 덧붙였다. 복도 양쪽 다 바깥으로 통해. 그 힘을 낸 사람은 다른 쪽 문으로 나갔을 거야. 탕치, 어떻게 생각해? 탕치는 그저 가볍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국이 창으로 찌른 자국과 끔찍할 정도로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직밍은 무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정말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시간은 흘러 시험 당일이 되었다. 장소 밖에는 응시자들을 태운 버스가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무기를 등에 메고 문 앞에서 서로 인사했다. 곧 수직밍도 창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몇몇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울타리까지 걸어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우리 시험장이래. 젠장. 저거 뿔 코뿔소 아냐? 지난 시험에서는 그림자 고양이나 철거미 정도였잖아? 올해는 미쳤어. 그들이 중얼거리는 동안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 비웃었다. 뿔 코뿔소. 그래서 뭐. 그것도 감당 못하면 능력대학에 겨우 들어가 봤자 쓰레기일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수직밍은 눈썹을 치켜올렸다. 누가 저렇게 큰 소리를 쳐? 그의 친구 루제가 몸을 숙였다. 누구겠어? 브리의 검이잖아. 제1고의 시밍양. 소문에 따르면 시밍양은 B등급 능력인 질풍을 각성했고 이미 노등급을 넘어 1등급 능력자가 되었다고 한다.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올해 무술시험 최고 점수 유력 후보라는 녀석이군. 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그와 나 중 누가 정말 더 강할까? 잠시 후 우렁찬 목소리가 시험장 밖의 소음을 뚫고 나왔다. 응시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장시 무술시험의 총지휘관 웡하이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요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은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9시에 종료되며 총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장은 제 뒤에 있는 폐허 도시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외곽, 중간지대, 내곽, 핵심 구역으로 나뉩니다. 서로 다른 종류와 등급의 짐승을 죽이면 다른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짐승이 강할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핵심 구역은 필기시험의 보너스 문제와 같으며 최고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점수를 쫓다가 목숨을 버리지 마십시오. 웡하이양의 브리핑을 들으며 수직밍은 생각했다. 9일 전이었다면 감히 외곽을 벗어날 엄두도 못 냈겠지만 이제는 내곽, 심지어 핵심을 노려야 한다.
주최 측은 이어서 발표했다. 지금부터 시험 물품을 배포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순서대로 받아가십시오. 선생님이 물건을 나눠주면서 설명했다. 총 3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짐승의 숫자와 종류를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점수를 합산하는 스마트워치, 에너지바 2개, 에너지 드링크 1개, 그리고 12시간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줄 일회용 의료 키트가 들어있는 전술 배낭. 마지막으로 평범한 짐승은 뚫을 수 없는 고전압 그리드를 만드는 안전구체. 그 후 선생님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수직밍을 옆으로 불러냈다. 기억하세요. 안전구체를 사용하는 순간 시험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목숨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수직밍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막 들어가려던 찰나 린 싱이안이 갑자기 달려와 외쳤다. 수직밍, 아직 팀 없지? 그렇지. 우리 팀에 들어올래? 심지어 얼마 전에 시급 능력을 각성한 루제까지 징밍, 우리 팀에 들어오면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즉시 반대했다. 반장, 친절한 건 좋지만 지금은 시험이잖아. 팀은 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쟤네까지 데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 류제가 쏘아붙였다. 이미 다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발 빼는 거야. 둘 다 고집을 꺾지 않았다. 걔가 진짜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난 짐짝은 안 데려가. 이 말을 듣고 수직밍은 폭발하기 직전인 류제를 뒤로 잡아당겼다. 류형, 반장, 고마워. 하지만 난 혼자 들어갈게. 너희는 너희 팀에 집중해. 그의 진지한 모습에 그들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를 거절했던 두 사람은 재빨리 린칭 이안을 데리고 갔다. 신경 쓰지 마. 대신 황티엔이랑 팀을 짜자. 그들이 떠난 후 수직밍은 희미하게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는 말했다. 너희가 없어도 난 여전히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어. 무수한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도는 가운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37년 장시 마샬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감시 및 추적 드론이 작동됩니다. 시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순간 수많은 응시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유적지로 돌진했다. 몇몇은 소리치며 달렸다. 내 목표는 강남능력대학교다. 올해 내 이름을 널리 알릴 거야. 그들 중에는 수직밍의 사촌인 탕치와 소위 최고 득점 후보인 자오밍 양도 있었다. 수직밍은 군중 바로 뒤를 따라갔고 그의 마음속은 무도 시험으로 끌어올랐다. 간다. 시험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스마트워치에 알림이 떴다. 응시자 확인됨. 수직밍, 장시이고 5반 학생. 시험 아이디 해시태그 178 실시간 순위 1위 사오밍양 7점 장시일고 2위 리순 5점 장시일고 3위 자오중 4점 장시일고 데이터를 힐끗 보며 수직밍은 중얼거렸다. 역시 일고의 최고 경쟁자답군. 벌써 야수를 사냥하고 있어. 이제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핵심 지역이 아직 멀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생각했다. 그럼 바로 핵심 지역으로 향해야겠어. 한동안 달리던 수직밍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앞에는 동료 학생이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수직밍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심한 부상이군. 안전 구체를 활성화할 시간조차 없었어. 선생님이 계속 시험을 포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군. S급 능력을 각성하지 못했다면 나도 똑같은 꼴이 되었겠지. 무도 시험에는 후회가 없다. 기회는 항상 위험과 함께 온다. 운명을 거스를 기회를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수직밍은 재빨리 시계를 사용하여 물류팀에 연락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가오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검은 야수가 모퉁이에서 기어나왔다. 수직밍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부러 그 학생을 살려두고 가까이 오는 사람을 유인하려고. 이 모든 것이 녀석의 함정이었다. 야수는 천천히 한 걸음씩 다가왔고 경고도 없이 그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다행히 수직밍의 힘은 강해졌다. 재빨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는 간신히 공격을 피했다. 그 생물을 쳐다보며 그는 빠르게 생각했다. 날카로운 발톱과 1000kg가 넘는 무는 힘. 의심할 여지가 없어. 소위 신참 킬러다. 야수가 맹렬한 칭호를 얻은 것은 바로 그들의 사나운 기운, 먹잇감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압력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각성자들은 처음 그런 벌들을 마주하면 그 기운에 짓눌려 자신의 힘의 30%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포기한다고 한다.
그래서 부유한 가족들은 자녀들을 야생으로 데려가 야수와 싸우는데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능력 사용자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수직밍에게는 그런 사치가 없었다. 그는 이번이 야수를 진정으로 마주하는 첫 번째였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림자 고양이가 다시 달려들었다. 그의 발톱이 그를 긁을 뻔했다. 수직밍은 창을 꽉 잡았고 전기가 창의 자루를 따라 튀었다. 다음 순간 그는 맹렬한 찌르기로 그림자 고양이를 일격에 죽였다. 그렇다면 이른바 기운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수의 시체를 옆으로 던지자 시스템이 울렸다. 야수 처치, 그림자 고양이, 등급 없음. 능력 포인트 3점 추가. 참고, 야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분류됩니다. 1등급 미만은 등급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간 각성자와 동등합니다. 알림을 보고 수직밍은 생각했다. 야수를 죽이면 자신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 포인트가 주어지는군. 하지만 등급이 없는 야수는 정말 얼마 주지 않는군. 내 오라에 영향을 안 받으니 바깥쪽 링에 있는 건 의미 없어. 빨리 중간 구역으로 가야겠어. 가는 길에 시스템 알림이 계속 울렸어. 벌 처치, 그림자 고양이 얼랭크. 능력 포인트 5점 추가. 벌 처치, 강철 가죽 멧돼지 얼랭크. 능력 포인트 5점 추가. 계속해서 짐승들을 베어 넘기면서 수직밍은 포인트를 많이 모았지만 부족한 건 실전 경험이야 라고 생각했어. 자색 천실내로 얼랭크 짐승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 능력 랭크가 높을수록 소모량이 커. 만약 자색 천신내를 전력으로 방출하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거야. 반대로 옛날 2랭크 약한 전기는 3시간 넘게 버틸 수 있었지. 하지만 무도 시험은 꼬박 12시간 동안 진행돼. 핵심 구역에 도달하기 전에 힘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가는 길에 수직밍은 계획대로 창술만으로 짐승들을 베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 얼마 후 그는 뿔 달린 코뿔소를 발견했어. 그 짐승은 그를 포착하고 즉시 맹렬한 돌격을 시작했어. 그것이 맹렬하게 다가오자 수직밍은 공중에서 720도 회전하며 뛰어올랐어. 두 손으로 창을 잡고 그는 그것을 코뿔소의 이마에 똑바로 꽂았어. 그 짐승은 땅에 곤두박질 쳤고 수직밍은 거의 스타일리시하게 부드럽게 착지했어. 그 순간 그는 짐승을 죽이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창술이 이미 돌파한 건가? 그는 재빨리 자신의 상태 패널을 불러왔어. 체질 141, 활력 160, 정신 160, 스킬 창술 중급, 뇌전 질풍참 능력 포인트 256점. 역시나 그의 창술이 중급으로 진화했어. 분명히 창으로 실전 전투를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 중급 창술은 이미 그에게 완벽한 통제감을 주었어. 더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는 망설임 없이 창술 업그레이드를 클릭했어. 다음 순간 무수한 실루엣이 그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어.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어. 끊임없는 고급 창술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 그는 간신히 자신을 억누르며 그것들을 시험해볼 또 다른 짐승을 찾고 싶어 안달했어. 한편 반장 린싱이안의 분대가 우연히 같은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 린싱이안은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저거 수직민 같은데 라고 외쳤어. 그녀의 팀원들은 즉시 반장 헛것을 보는 거예요 라며 비웃었어. 말도 안 돼, 개 맞아. 저런 실력으로 여기 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그들의 말에 린싱이안은 정말로 자신이 착각한 건지 망설였어. 하지만 저 뒷모습은 분명히 수직민과 똑같았어. 그때 그룹의 누군가가 이뿔 달린 코뿔소 좀 봐요 라고 외쳤어. 린싱이안은 더 가까이 다가가 주에 깊게 살펴보았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피가 아직 신선해. 분명히 몇 분 전에 죽었을 거야.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데 모양으로 볼 때 장병기로 찔린 것 같아. 내 추측으로는 창이야. 그녀의 얼굴이 충격으로 창백해졌어. 아까 내가 본 사람이 정말로 수직민이었던 걸까? 한 팀원이 설마 내가 그가 이 코뿔소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라며 비웃었어. 저건 2랭크 각성자만 솔로로 잡을 수 있는 짐승이야. 수직민, 불가능해. 누군가가 왜 추측해? 라고 제안했어. 그냥 점수 순위를 확인해봐. 린싱이아는 리더보드를 불러왔어. 46위, 수직민 256점 장시 이고를 보자 그녀는 숨을 헐떡였어. 정말 걔 맞아. 그녀의 팀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어. 수직민, 말도 안 돼. 걔가 50위 안에 들었다고. 안 믿어.
분명히 동명이인이겠지. 언제부터 2랭크 각성자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지? 한편 바깥 관람석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화면을 응시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어. 여전히 일고가 압도적이네. 거의 상위 10위를 휩쓸고 있어. 특히 슌밍양은 벌써 412점이야. 최고 점수는 이미 확정된 것 같군. 장시시는 몇 년 동안 성 챔피언을 배출하지 못했지. 이번에는 관람석에서 장시시 교육국장 장완산이 빙긋 웃었어. 자오밍양은 우리 시의 에이스야. 그의 빠른 확장성이 대단하지. 성시험에서도 그는 뒤처지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장안 성상위 10위 안에 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는 말을 이어나갔어. 라오 선생님, 저는 항상 일고의 결과에 만족해왔습니다. 그리고 3고도 잘하고 있어. 마침내 누군가를 상위 10위 안에 밀어넣었지. 이 말을 들은 1고와 3고의 교장들은 빠르게 그에게 아첨하며 활짝 웃었어. 다진, 당신 지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진, 션이 고개를 돌려 이고 교장에게 험악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고는 분발해야겠어. 자네 학교 최고 학생이 18위밖에 안 되잖아. 이고 교장 자오야오는 이를 악물었다. 우리 학교는 50위 안에 8명밖에 없는데. 리밍, 양젠, 수직밍, 너희 녀석들 날 실망시키지 마라. 그때 그가 깨달았다. 잠깐, 수직밍이 누구지?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엘리트 반에 있기는 한가? 그의 뒤에서 담임 선생님도 그 이름을 알아챘다. 수직밍이 50위 안에 든 것을 보고 완전히 멍해졌다. 저 녀석은 2급 각성자가 아니었던가? 그동안 힘을 숨겨왔다는 건가? 아무리 숨겼어도 2급이 갑자기 S급이 될 수 있나? 게다가 실시간 추적은 상위 10명만 볼 수 있는데 수직밍을 화면에서 볼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거지? 방송은 다시 경기장으로 전환되었다. 수직밍은 이미 위험 수준이 급증하는 중간구역에 도달했다. 그는 고의로 유리병을 밟아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깨뜨렸다. 주변이 조용하다는 것을 알고 예상대로 랭크 없는 짐승은 적다고 생각했다. 랭크 1 이상은 지능과 영역인식을 가지고 있어 랭크 없는 짐승보다 상대하기 훨씬 어렵다. 더 생각하기도 전에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다음 순간 그의 앞에 있던 차 2대가 장난감처럼 옆으로 날아갔다. 짐승이 미친 듯이 포효하며 시야에 들어왔다. 수직밍은 즉시 알아봤다. 랭크 한 짐승, 블레이드 암 타이거다. 그의 눈이 빛났다. 운이 좋군. 중간 구역에 들어서자마자 랭크 1과 마주치다니. 내 창수를 시험할 완벽한 기회다. 본래 사나운 블레이드 암 타이거는 맹렬하게 포효하며 거대한 몸으로 탱크처럼 수직밍에게 돌진했다. 하지만 수직밍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힘껏 잡아당기자 그가 땅에 끌고 다니던 흑요석 창이 거대한 풍차처럼 회전했다. 창끝과 호랑이 발톱이 충돌하는 소리가 엄청난 굉음으로 울려 퍼졌다. 블레이드 암 타이거의 자랑스러운 발톱조차 충격에 마비되었다. 수직밍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게 다인가? 랭크 1 블레이드 암 타이거의 힘이? 호랑이 왕만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크게 외쳤다. 내 놈을 무덤으로 보내주마. 그리고 창을 들고 돌진했다. 창술이 고급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의 공격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빨랐다. 그 번개처럼 빠른 찌르기에 짐승은 반응할 틈도 없었다. 젖은 소리와 함께 주먹만한 구멍이 배를 꿰뚫었다. 보통 생물이라면 그런 상처에 즉시 쓰러졌겠지만 호랑이는 섬뜩한 분노에 찬 울부짖음만 내뱉었다. 그리고 광분한 채 무모한 분노로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다. 역시 랭크한 짐승답게 생명력이 엄청나군. 수직밍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용처럼 유연하게 흑요석 창을 휘둘러 맹렬한 결투에서 짐승과 충돌했다. 각 공격은 몸에 또 다른 피투성이 상처를 새겼다. 덩치와 사거리 때문에 방해를 받아 호랑이는 그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창을 비틀며 수직밍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다. 무기 자루를 따라 격렬하게 전기가 튀었다. 다음 순간 그는 창을 부러뜨렸고 번개불이 독사처럼 튀어나와 호랑이의 두개골을 곧바로 때렸다. 예상대로 번개의 호가 블레이드 암 타이거의 두개골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그 거대한 짓밟힌 몸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땅에 곤두박질 쳤다.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블레이드 암 타이거 랭크 1 능력치 플러스 14
패널을 흘끗 보며 수직밍은 중얼거렸다. 역시 랭크 한 짐승을 죽이면 랭크 없는 짐승보다 거의 2배의 점수를 얻는군. 짐승이 강할수록 능력치 전환이 높아진다.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덫으로 여기는 시험이 나에게는 황금 연마장이다.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이것은 내 기회다. 나는 이 기회를 잡아 가능한 한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한다. 한편 회의장에서는 리더보드가 업데이트되며 깜박였다. 31위 추센 345점, 장시제1고 32위. 수직밍 328점, 장시제2고 32위. 리쯔양 328점, 장시제2고. 선생님들이 숨을 헐떡였다. 춘판 선생님, 수직밍은 당신 5반 학생인가요? 모든 병행반 중에서 당신 반에만 50위 안에 든 학생이 있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 말에는 당신을 모시고 강연을 여러 방법을 공유해야겠습니다. 춘판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모두 학생 본인의 노력입니다. 저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보세요. 수직밍의 순위가 또 올라갔어요. 25위 수직밍 372점, 장시 제2고. 단번에 44점을 올렸어. 교육감도 놀란 표정인데 시험 점수 기준으로 등급 없는 최상위 야수를 죽이면 6점에서 8점이야. 1등급 하위 야수를 잡으면 14점에서 16점을 얻지. 스마트워치는 4초마다 기록하는데 수직밍은 4초 만에 등급 없는 최상위 야수 5마리나 1등급 하위 야수 3마리를 잡았다는 거잖아. 최근 몇 년간 이런 결과는 본 적이 없어. 그는 자오 교장을 돌아봤다. 자오 교장, 자네 학교 학생은 정말 대단하구만. 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지? 자오 교장은 재빨리 억지 웃음을 지었다. 솔직히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자세한 건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야 할 겁니다. 그는 즉시 션판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션 선생님, 수직밍에 대해 그의 재능과 배경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션판은 얼어붙어 초조하게 말을 더듬었다. 국장님, 교장님, 수직밍은 2급 능력인 약한 전기를 각성했습니다. 이저우 교장의 눈이 커졌다. 겨우 2급이라고? 춘 선생님, 확실합니까? 춘판은 어쩔 줄 몰라 머리를 극적였다. 확실합니다. 시험 전에 저는 그에게 무도 트랙을 택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국장은 차분히 차를 마시더니 말했다. 만약 그가 겨우 2급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히 다른 특별한 자질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이 그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군요. 내 말 명심해. 이 속도라면 그는 곧 10위 안에 들 거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밝혀진다면 그 말에 자오 교장과 춘 선생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시간이 흐르자 순위가 다시 한번 갱신되었다. 8위 리쯔, 9위 수직밍, 10위 마위안 11위, 1위 12위 탕치. 게시판을 바라보며 탕치는 생각했다. 역시 너였구나, 사촌 직밍. 어제 그 공격 내 것이었음에 틀림없어. 1위에 편안히 앉아있던 저우밍 양조차도 이미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시험이 6시간이나 남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10위 안에 뛰어들다니. 수직밍은 들어본 적도 없는 녀석인데. 한편 유적지 안에서 수직밍은 쉴 새 없이 사냥을 계속했다.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그림자 고양이 1등급 처치. 능력치 포인트 플러스 14. 수직밍은 속으로 씩 웃었다. 역시 중간구역에서 야수를 사냥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야. 위를 맴도는 추적 드론을 흘끗 보며 수직밍은 자신이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무도 시험은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잠재력도 시험하며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들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다. 어차피 내 힘을 숨길 생각은 없었어. 10위는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핵심 구역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파워업해야 해. 그는 자신의 상태 패널을 열었다. 이름, 수직밍 등급, 각성자 능력, 선멸 뇌전 체질, 활력 141, 정신력 160, 기술, 창술 고급, 뇌전 쾌보 초급, 능력치 포인트, 312. 그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300포인트 이상이나 모았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았어. 각성자에서 진정한 능력 사용자로 넘어가려면 오직 하나의 길, 능력 배양뿐이야. 좋아. 그럼 내 기본 스탯을 더 올려야겠어. 체질이 40, 정신력이 20이 상승하자 몸에 힘이 솟구쳤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완벽해. 이제 핵심 구역으로 향할 시간이야.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시스템이 붉은색 경고를 보냈다. 핵심 구역, 최대 위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겁날 팔호랑이 무리가 먹이를 뜯어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쯤 먹힌 뿔 콧불소. 시체 위에는 나머지보다 훨씬 큰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다. 중앙에 있는 녀석, 그 기운, 그 크기, 비정상적으로 긴 팔날. 저건 겁날 팔호랑이 왕일 거야. 수직밍의 눈이 빛났다. 이번엔 큰 수확이 되겠어.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날카롭게 돌아섰다. 나와. 이미 내 기운을 감지했어. 그림자 속에서 시민양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다. 대단하군. 나를 눈치채다니. 내가 10위 안에 뛰어든 녀석이구나. 시직밍. 자신의 이름을 듣고 수직밍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를 알아? 저우밍양은 껄껄 웃었다. 핵심 구역에 도달할 만큼 강한 녀석이라면 너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갑자기 낯선 녀석이 나타나니 추측하기 어렵지 않았어. 내가 순위를 뒤흔드는 다크호스구나. 시민양은 이 겁날 팔호랑이 무리를 한동안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손에 든 검을 보고 수직밍은 눈을 가늘게 떴다. 먹이를 훔치려는 거냐? 저우밍양은 재빨리 손을 흔들었다. 오해는 마세요. 호랑이 왕은 중간 등급의 짐승이고 9마리나 더 있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수직밍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필요 없어. 그는 몸을 돌려 짐승들을 향해 걸어갔다. 혼자서도 충분해. 그는 앞으로 나아가 전복된 버스 위에 서서 호랑이 무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칼날 팔호랑이는 뻣뻣해지며 분명히 경계했다. 수직밍은 침착하게 주목했다. 역시 우두머리가 있는 무리라서 원시적인 진영을 만들 줄 아는군. 호랑이 왕의 포효와 함께 몇몇 짐승들이 즉시 그에게 집중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우레와 같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돌격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저우밍양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바보가 목숨을 던지는 건지 아니면 놀라운 걸 숨기고 있는지 보자. 수직밍은 창을 천천히 거에 게으르게 돌리기 시작했다. 무기의 회전은 점점 더 빨라졌고 강철 폭풍이 휘몰아쳤다. 첫 번째 호랑이가 덮쳐들자 그 발톱은 회전하는 창의 힘에 의해 뒤로 밀려났다. 그러고는 냉혈한 사신처럼 수직밍은 한 번 휩쓸었고 즉시 여러 마리의 칼날팔 호랑이를 단번에 베어버렸다.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칼날팔 호랑이 1등급하. 능력 포인트 플러스 10. 짐승 처치 칼날팔 호랑이 1등급 중. 능력 포인트 플러스 15. 잇따라 짐승들은 그의 창 아래 쓰러졌고 시체들이 땅에 쌓였다.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던 호랑이 왕은 노려보며 낮고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다. 수직밍은 창을 흘끗 보며 희미한 후회와 함께 중얼거렸다. 아, 내 신체 강도가 아직 부족하군. 한 번에 모두 쓸어버릴 수 없었어. 칼날 팔호랑이 왕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포효가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즉시 거리의 모든 창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자오밍양은 고통스럽게 귀를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러나 수직밍은 차갑게 노려볼 뿐이었다. 그 포효는 다른 사람들을 겁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아. 그 말과 함께 그는 창을 들고 앞으로 돌진했다. 무기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호랑이 왕의 거대한 공격을 막았다. 반동을 이용하여 수직밍은 짐승이 반응하기도 전에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는 창을 들고 360도 회전을 완전히 마쳤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그 무기를 호랑이 왕의 두개골에 내리꽂았다. 다음 순간 그는 그 몸 위에 서 있었고 창은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창이 깨끗하게 꿰뚫으면서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스템이 울렸다. 짐승 처치 칼날팔 호랑이 왕 1등급상. 능력 포인트 플러스 20. 쉬우밍양은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한 번에 다 쓸어버리다니. 대체 무슨 괴물이야. 수직밍은 호랑이 시체 바다를 응시하며 만족스러운 생각이 스쳤다. 엄청난 능력 포인트의 보고로군. 이 추세라면 시험이 끝날 때쯤 얼마나 많이 쌓일지 누가 알겠어?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다음 무리를 빨리 사냥해야겠어. 그가 막 떠나려고 돌아서자 쉬우밍양이 뒤에서 외쳤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창 하나로 호랑이 무리를 박살내다니? 당신 무슨 강화 타입이야? 수직밍은 짧게 한마디 던졌다. 번개 타입.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쉬우밍양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번개 타입. 거짓말하지 마. 말하기 싫으면 됐어. 하지만 헛소리로 얼버무리지 마.
성격하고는 재빨리 스마트워치를 잡아챘다. 젠장, 방금 죽인 짐승들 덕분에 점수가 나를 따라잡았을까? 다음 순간 그 결과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1위 수직밍 1122점, 장시이고. 2위 시아밍양 985점, 장시일고. 시아밍양은 거에 소리칠 뻔했다. 빌어먹을, 저 자식이 나를 앞질렀어. 한편 관람석에서는 감독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압도적인 창솜씨야. 시우징밍은 겨우 18살인데 벌써 기술이 고급 수준이야. 진정한 천재야. 그는 덧붙였다. 수직밍 덕분에 장시가 전국 100위 안에 드는 건 보장됐어. 시험이 끝나면 이고의 포상을 제안해야겠어. 자오 교장은 기쁨에 겨워 활짝 웃었다. 장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 감격하여 울 뻔했다. 수직밍은 기적이야. 드디어 우리 학교가 다시 일어설 희망이 생겼어. 3시간 후에도 조명양은 여전히 코어존을 서성거렸다. 젠장, 짐승들이 다 어디 간 거야? 등 뒤에서 누군가 답했다. 1등한테 물어봐야지. 돌아보니 눈을 깜빡였다. 너희들 언제부터 같이 다닌 거야? 3등 우하오, 4등 맹디, 9등 탕치였다. 탕치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쟤 때문이야. 맹디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다. 소경명이 코어존의 짐승들을 거의 다 쓸어버렸어. 우린 먹잇감을 찾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뭉친 거야. 조명영은 멍하니 바라봤다. 말도 안 돼. 코어존에는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탕치가 다가섰다. 얼굴만 봐도 순위 확인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네. 소경명 점수나 보러 가. 순위표에 따르면 1위 소경명 3435점, 강성이고 2학년. 하명양 1103점, 강성일고 3학년. 우하오 945점, 강성일고. 하명양은 멍해졌다. 탕치가 설명했다. 이제 알겠어. 제가 중간구역에서 얻은 700점 넘는 점수를 빼도 2500점이 넘어. 즉 여기서만 거의 200마리의 짐승을 죽였다는 뜻이야. 하명양은 정신이 아찔했다. 어쩐지 아까 먹잇감을 그렇게 보호하더라니. 다 계획한 거였어. 탕치가 말을 이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우리는 팀을 짜서 최신부로 향할 계획이야. 하명양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기 제일 약한 짐승도 1등급 상위인데 2등급 짐승 왕도 있잖아. 혼자 들어가면 자살행위야. 맹디는 주먹을 더 꽉 쥐며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힘을 합치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밤이 되었다. 소경명은 짐승 시체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보급품은 다 떨어졌고 시험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능력 포인트를 더 얻으려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해. 하지만 최신부에는 2등급 짐승들이 있어. 먼저 힘을 더 키워야 해. 그는 패널을 꺼내 들었다. 등급, 각성자 능력, 자철래, 그의 등급, 체질, 181, 정신, 182, 스킬, 창술, 고급, 뇌전 질풍격 초급, 능력 포인트, 2413. 엄청난 포인트풀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됐어. 여기 쏟아붓자. 힘이 몸속으로 솟구쳐 오르자 소경명은 미소 지었다. 이제 무도 시험 최종 보스를 상대할 준비가 됐을 거야.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었다. 올해 마지막 시험으로 어떤 2등급 짐승을 풀어놓을까? 하명양 일행이 계속 나아가던 중 갑자기 눈앞의 광경에 공포에 질려 멈춰섰다. 그들 앞에 있는 짐승은 피에 굶주린 흉폭한 곰이었다. 큰일 났네. 저 희귀 몬스터의 가죽은 2등급 합금보다 강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 미사일로도 흠집 하나 낼 수 없어. 저 6발에 한 번만 맞아도 우린 모두 납작해질 거야. 하명양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탕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이번 시도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 흉폭한 곰이 움직이지 않아도 여기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1등급 상위 짐승들에게 몰살당할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다. 미안해, 다들. 난 빠질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 점수는 없어. 하명양은 발을 구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대체 누가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거야? 막 퇴각하려던 찰나 맹디가 갑자기 외쳤다. 저기 봐, 누가 오고 있어. 소경명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소경명이 저 멀리서 그들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날렵하고 유연했으며 매 걸음이 흐르는 물처럼 정확했다. 맹디의 눈이 빛났다. 저 사람이 소경명이라고? 정말 잘생겼네. 조명양은 코웃음을 쳤다. 잘생겼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짐승 무리에 뛰어드는 건 자살행위라고. 예상대로 소경명의 등장에 짐승들이 즉각적으로 동요했다. 다음 순간 수십 마리의 짐승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 소란에 더 많은 짐승들이 뒤에서부터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소경명은 사방으로 둘러싸였다. 마침내 짐승들의 거대한 몸뚱이가 그를 완전히 삼켜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조명양은 비웃으며 말했다. 무모한 녀석. 죽는다면 자업자득이지. 우호의 목소리가 떨렸어. 설마 수직밍이 정말 죽은 건 아니겠지? 탕치는 눈을 부릅뜨며 몸을 돌렸어. 안 돼. 내가 그를 도와야 해. 다른 사람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어. 미쳤어. 그냥 목숨만 버리는 짓이야. 내가 방금 한 말을 잊었어? 하지만 탕치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어. 너희는 몰라. 수직밍은 내 사촌이야. 나는 그가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바로 그때 희미한 불꽃이 무리 속 깊은 곳에서 타올랐어. 심장이 두근거린 후 천둥이 바깥으로 폭발했고 수직밍이 사라졌던 곳에서 번개가 쏟아져 나왔어. 번개불이 너무 강렬해서 저우밍양 일행은 눈을 가려야 했어. 젠장, 뭐야? 번개? 정말 수직밍의 능력일 수도 있는 건가? 마당 중앙에서 수직밍은 키가 컸고 그의 몸은 번개아크로 감싸여 있었어. 짐승 시체 더미를 바라보며 그는 진실을 알았어. 단순히 완력에만 의존해서는 그렇게 많은 1등급 고위 몬스터들을 상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거야. 몬스터. 그는 S급 능력에 걸맞게 맹렬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 갑자기 무거운 리듬이 땅을 흔들었어. 쿵쿵. 피에 굶주린 난폭한 곰이 5m가 넘는 키로 뒷다리로 일어선 탱크처럼 점점 더 가까워졌어. 부하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 짐승은 분노에 차서 울부짖었어. 수직밍의 눈이 가늘어졌어. 거대한 몸집, 무시무시한 힘, 하지만 그다지 민첩하지 않아. 자색 천둥이 내 편이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저 하급 짐승들은 그저 방해물일 뿐이야. 그렇다면 우선 필드를 정리할 시간이야. 그는 자색 천둥을 혈관 속으로 주입했어. 다음 순간 그의 몸은 대포알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어. 순식간에 여러 마리에 달려드는 짐승들이 갈기갈기 찢겨졌어. 시스템이 울렸어. 짐승 처치 1등급 고위 그림자 고양이. 능력치 플러스 13. 수직밍의 생각이 솟구쳤어. 이것이 S급 능력의 신체 강화인가? 놀라운데. 내 몸을 꿰뚫는 천둥이 위험하긴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 짐승들을 짓밟기에는 충분해. 짐승 처치 1등급 고위 유니콘 코뿔소 능력치 플러스 15. 코뿔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며 난폭한 곰은 마침내 통제력을 잃고 수직밍에게 달려들며 포효했어. 거대한 발이 맹렬한 힘으로 공기를 가르며 콱 내려왔지만 천둥에 감싸인 수직밍은 환영처럼 흐릿했어.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몇 미터 떨어져 있었어. 격분한 난폭한 곰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30m 이상을 덮었어. 곰은 빨랐지만 수직밍은 더 빨랐어. 단 한 번의 도약으로 그는 다시 쉽게 피했어. 그의 모습은 난폭한 곰이 스치지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무리를 헤쳐나갔어. 벌처치 1등급 고위뿔 도마뱀 능력치 플러스 15벌 처치. 시스템 알림이 죽일 때마다 울려 퍼졌어. 타격을 가할 수 없었던 곰은 점점 더 격분했어. 수직밍은 씩 웃으며 말했어. 왜 그래? 내 하급 녀석들이 파리처럼 떨어져 나가서 미쳤어? 그는 비웃으며 걱정 마. 마지막 녀석을 치우면 내 차례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마지막 유니콘 코뿔소를 향해 곧장 달려갔어. 하지만 갑자기 난폭한 곰이 거대한 발을 휘둘러 수직밍의 경로 바로 앞에 내리쳤어. 수직밍의 눈이 가늘어졌어. 젠장. 내 움직임을 예측했어. 쾅. 2개의 거대한 손바닥이 함께 부딪혔어. 충격파로 인해 근처의 차들이 공중으로 몇 미터 날아갔어. 하지만 짐승이 발톱을 벌렸을 때 그 안에는 코뿔소의 산산조각난 잔해만 남아있었어.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 수직밍은 천둥에 감싸인 채 위에서 내려왔고 창을 꽉 쥐고 곰을 향해 곧장 돌진했어. 이제 방해물은 없어. 내 갑옷 같은 가죽이 내 천둥의 분노를 견딜 수 있는지 보자. 포효와 함께 그의 창이 앞으로 뻗어 난폭한 곰에게 박혔어. 천둥이 폭발하며 충돌시 폭발하는 거대한 번개 구체를 형성했어. 충격파가 저우밍양 일행을 강타하여 눈을 가리게 만들었어. 관람실에서 관람객들은 수직밍의 끔찍한 모습에 경악했어. 자오 감독이 테이블을 쾅 쳤어.
자오 교장, 이것을 2급 능력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또 다른 교장이 경외심에 휩싸여 1등급 엘리트들을 쓸어버리고 심지어 2등급 보스를 상대로도 버틸 수 있다니. 이건 단순한 등급이 아니야. 그 이상일 수도 있어. 자오 교장 선생님은 멍하니 말을 더듬었고 어쩌면 돌연변이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자오 감독의 눈은 흥분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상관없어. 오늘 이후로 박사오 연방 전체가 소경명이라는 이름을 알게 될 거야. 한편 맹렬한 폭력곰은 소경명의 공격에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를 통째로 삼킬 듯이 침을 튀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소경명은 뒤로 덤블링하며 눈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전력 공격이 고작 흠집만 남겼다고? 역시 희귀한 2등급 맹수답군. 저 뻣뻣한 털은 강철보다 강하고 전기도 통하지 않아. 내 현재 실력으로는 2등급이나 뛰어넘어 한 방에 끝내는 건 불가능해. 계속되는 실패에 분노한 곰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검은 기운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며 광폭 모드로 돌입하여 소경명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천둥 같은 일격이 1초 후 굉음을 내며 덮쳐왔습니다. 소경명은 창을 들어 막았지만 충격파에 의해 수미터나 뒤로 날아갔습니다. 벌써 광폭화 스킬을 발동했군. 젠장. 저 녀석 나를 정말 싫어하는군. 맹수의 눈은 핏빛으로 타올랐고 거대한 발톱은 그가 방금 서 있던 땅을 짓밟았습니다. 그것의 분노에 땅이 갈라지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덤벼들었고 소경명은 민첩함으로 간신히 공격을 피했습니다. 대단해. 광폭화하면 신체 능력이 급상승해. 하지만 그 대가는 정신이지. 얼마 안 되는 지능마저 사라졌어. 이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살인 기계일 뿐이야. 정면으로 맞서는 건 좋지 않아. 민첩성이야말로 녀석을 지치게 하는 열쇠지. 갑자기 소경명이 정신을 잃고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창은 맹렬하게 곰의 엉덩이를 찔렀습니다. 폭력곰은 고통에 울부짖으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약점을 공격해 소경명은 으르렁거리며 그의 번개를 집중시켰습니다. 자색 천둥 번개가 쏟아져 내려 맹수를 강타하며 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폭풍이 잦아들자 소경명은 연기를 내뿜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몸을 좁혀 떴습니다. 죽은 건가? 소경명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색 천둥을 반분이나 쏟아부었는데 세상에 그걸 막을 방어는 없어. 하지만 갑자기 맹렬한 폭력곰의 핏빛 붉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발을 휘둘렀지만 몸을 관통하는 번개에 마비되어 공격을 멈췄습니다. 소경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의 창은 멈출 수 없는 힘으로 솟아오르며 손 안에서 회전했습니다. 하나의 찌르기가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수었습니다. 폭력곰은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2등급 하위 폭력곰을 처치했습니다. 능력 포인트 플러스 24.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경명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이 싸움만을 위해 번개 폭풍 공격을 고급으로 레벨업한 게 다행이야. 그 보람이 있었어. 비록 2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전투였어.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빛냈습니다. 핵심 지역 전체를 정리하면 대체 몇 점이나 얻을 수 있을까? 감시실에서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여 굳어 있었습니다. 리더보드가 깜빡였습니다. 1위 소경명 1835점 강시제 2고등학교. 2위 주명양 1103점 강시제 1고등학교. 3위 우하오 945점 강시제 1고등학교. 자오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점이라고. 그는 강시 기록을 깬 게 아니야. 성 기록을 깨버렸어. 이건 그냥 천재가 아니야. 천재 중에 천재라고.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작년 성 챔피언은 8,000점을 조금 넘었을 뿐이야. 소경명은 사실상 올해 타이틀을 확보했어. 시험장으로 돌아온 소경명은 쓰러진 맹수 위에 서서 시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내부 및 핵심 구역은 이미 정리됐어. 이제 중간 구역을 쓸어버릴 시간이야. 아무리 작은 이득이라도 모든 맹수는 가치가 있어. 그가 떠나려고 막 돌아서자 당치와 그녀의 그룹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당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경명, 그가 실제로 2등급 맹수왕을 죽였어. 미쳤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지? 그는 이미 포인트에서 훨씬 앞서 있는데 왜 시험을 일찍 끝내지 않는 거야?
몽디는 소경명의 방향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잠깐, 그는 중간 구역으로 돌아가는 건가? 생각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설마 저 녀석 전부 쓸어버리려고 저렇게 혈안이 된 건 아니겠지? 모두 그 생각에 굳어버렸어. 정말로 시험장에 남은 모든 짐승을 없앨 생각인 건가? 사먼 양이 먼저 반응하며 소리쳤어. 저 속도라면 정말 해낼지도 몰라.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마지막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얻어. 미안하군, 다들. 우리 팀은 여기서 끝이야. 난 간다. 다른 사람들도 수직민이 모든 걸 쓸어 담아 점수를 하나도 못 얻을까 봐 겁에 질려 달아났어. 1시간 후 확성기에서 울려 퍼졌어. 장시 2037년 무술 시험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짐승 처치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응시자들은 즉시 복귀하십시오. 탕치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어. 끝났네. 벌써 끝났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쳐서 쓰러졌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 그들 중 한 명이 좌절감에 포효했어. 왜 지금이야? 한 마리만 더 잡으면 합격인데. 한편 수직밍은 죽은 짐승을 어깨에 맨 채로 태연하게 중얼거렸어. 벌써 끝났어. 아쉽군. 아직 몸도 안 풀렸는데. 곧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빠져나왔어. 밖에서 탕치는 열성적인 소녀에게 순식간에 포위되었어. 치치, 수직밍 정말 내 사촌 맞아? 맞지? 탕치는 눈을 굴렸어. 세 번째 말하지만 맞아, 내 사촌이야. 진짜 걔야. 소녀의 뺨이 붉어졌어. 그러면 언니 제발 걔 번호 좀 줘. 이번 한 번만. 탕치는 코웃음을 쳤어. 어제는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걔 번호를 달라고. 소녀는 애원했어. 그건 어제 일이고 오늘은 걔가 최고 득점자잖아. 제발 부탁이야.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어. 저것 봐, 수직밍이 왔어. 수직밍이 나오자 군중이 몰려들었어. 등에 긴 창을 메고 차분한 미소로 반 친구들에게 인사했어.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찼어. 대머리 학생이 주밍양의 어깨를 두드리며 놀렸어. 이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주밍양은 억지로 쓴웃음을 지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제2고등학교에서 괴물이 나왔네. 내 점수로는 이미 만족해. 바로 그때 교장과 자오 국장이 따뜻하게 수직밍의 손을 잡으며 다가왔어. 축하한다, 수직밍. 소개하지. 이분은 교육청의 자오 국장님이시다. 돌아갈 때 버스 탈 필요 없어. 국장님이 직접 데려다 주실 거야. 수직밍은 잠시 생각했어. 그게 낫겠네. 버스를 타면 가는 내내 질문 공세에 시달릴 거야. 곧 그는 자오 국장의 차를 타고 있었어. 수직밍, 자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 어느 능력 대학에 가고 싶은지 결정했나? 수직밍은 겸손하게 대답했어. 지난 몇 달 동안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할지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오 국장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 자네 점수라면 전국 어느 대학이든 자네를 환영할 걸세. 하지만 사실 고위 능력자의 절반은 단 3개의 엘리트 아카데미 출신이지. 추천해주지. 변화능력대학은 국가가 운영하며 국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 졸업생들은 종종 바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현재 국가 수호자 9위도 그곳 출신이야. 마두능력대학은 자원과 엘리트 사회가 넘쳐나는 번화한 항구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진성능력대학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고대 전통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지. 세 곳 모두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비밀 수련법을 가지고 있어. 그곳은 모든 학생들의 꿈이지. 수직밍은 고개를 끄덕이며 궁금한 듯 물었어. 능력자는 각성에서 완전한 능력으로 진화하기 위해 특정 방법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법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오는 설명했어. 훈련 매뉴얼은 2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인 것으로는 진화하는데 3에서 4년이 걸립니다. 최고 수준의 방법으로는 반년 만에 변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 걱정 마십시오. 자네의 결과는 특별 모집 자격을 보장해 줄 겁니다. 심지어 3곳 모두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며 자네를 잡기 위해 싸울 겁니다. 선택은 내 몫이야. 다음 날 수직밍은 집으로 돌아와 편안한 샤워를 즐겼다. 그는 시스템 패널을 열었고 2534 어빌리티 포인트가 남았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충분했다. 그는 학교에 벌레 퇴치 토너먼트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없다면 야생으로 탐험을 준비해야겠어. 그때 현관문이 삐걱 열렸다. 두 소녀가 몰래 들어왔고 한 명이 속삭였다. 잠금 장치가 고장났나? 완벽해. 놀래켜주자. 그녀들은 그의 이모와 사촌인 탕치였다. 수직밍이 옷을 반쯤 입었을 때 그들이 들이닥쳤다. 놀란 그는 굳어버렸다. 탕치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가리고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수직밍은 진짜 라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허둥지둥 들어갔다. 노크도 없이 쳐들어와서 나를 탓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를 키워주고 따뜻함을 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심지어 그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죽순과 돼지고기를 요리해준 것은 바로 이모였다. 옷을 입고 나니 이모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무술 시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내가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몇 달 동안 걱정했어. 이제 내가 안전한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괜찮아. 수직밍은 당치를 혼란스럽게 바라봤다. 뭐? 치치가 말 안 했어. 내가 시험에서 1등했어. 탕치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 수직밍은 코를 극적이며 거의 자랑스럽게 말했다. 애니, 적게 잘했어요. 만점 넘게 땄어요. 그의 이모는 충격에 차를 뱉었다. 입을 닦으며 그녀는 더듬거렸다.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탕치가 끼어들었다. 엄마, 진짜예요. 직밍은 1124점을 받았어요. 눈물이 이모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를 꽉 껴안았다. 우리 소스,